안녕하세요. 상담 코칭학 박사 김미숙이고요. 저는 마인드숨 심리상담 코칭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틱톡과 인스타에서 각각 오브랑 허지율로 활동하고 있는 이지율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위클래스 있는 것처럼요. 그렇지. 네, 위클래스 있는 것처럼 반마다 한 명씩 친구들을 정해서 위클래스에 가기 어려운 친구들이 있잖아요. 있지. 왜냐면 선생님이라는 그 관념이 있으니까 뭔가 친구들 사이에서 편하게 들어주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고민을 나눠주는 사람을 뽑자 해가지고 제가 옛날부터 얘기하는 거 좋아했고 듣는 거 좋아했으니까 친구들의 약간 지지를 많이 받아서 하게 됐어요. 그랬네. 네, 하게 돼서 친구들의 고민도 많이 듣고 진짜 털어놓기 힘든 말들 같은 것도 많이 듣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저는 하면서 되게 뿌듯하고 보람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딱 돌아봤는데 그 친구들의 표정이 되게 밝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고민 해결됐다 이러고 딱 있었는데 막상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오히려 그 친구들의 감정에 잠식된 느낌? 뭔가 제가 더 어두워져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그래서 친구들도 왜 이렇게 예전이랑 다르다, 원래 엄청 밝았는데 어두워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심리상담사분들 중에서도 이런 게 있으셨는지. 그럼요. 특히 이제 초보 상담사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열정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잘 들어줘야지 하는 마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에너지를 많이 쏟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줘요. 되게 잘 들어주고, 그래서 아까처럼 친구들이 이렇게 좀 밝아지고 좋아지면 되게 보람되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초보 상담사인 경우에는 너무 상대편에게 이해를 먼저 우선해야 된다는 어떤 고정관념. 그렇지.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경험에서 이제 내 문제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내담자 같은 경우는 자기 문제하고 좀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마치 보는 것 같은 그런 문제하고 흡사한 경우에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해오면 거기에 푹 나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빠져드는, 그래서 거기다 에너지를 더 많이 쏟죠. 생각보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내담자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자기 문제가 되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래서 더 열을 내고 더 열성을 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잘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소진이 큰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경험을 하고 나면 이제 뒤돌아서도 또 생각나고,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얘기해 줄까 하고 다른 것보다도 거기에 더 몰입하게 되고, 이제 이러다 보면은 가끔 저 사람 문제가 내 문제인 것 같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저도 수련을 쭉 받고 그런 지난한 과정을 겪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느끼는 것은 결국 전문가가 된다라는 거는 그렇게 내 문제와 그 다음에 상담사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위치, 그 다음에 내담자의 문제와 내담자의 역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는 태도를 갖는 게 전문가거든요. 그냥 이제 경험이 쌓일수록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지도도 받죠. 그러면은 지금 내가 너무 내담자의 문제에 몰입을 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내 경우하고 약간 흡사해서 더 과몰입하게 된 경우도 있었던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자기가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련 과정을 이제 여러 번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나중에 그 경험이 쌓이게 되면 이 사람이 나하고 비슷하더라도 내가 이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내담자의 문제에 좀 더 초점을 두고 내가 좀 상담에 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노하우가 생겨요. 그렇게 제가 친구들 이야기 들어주는 일을 계속 하고 있었을 때
원래 남자애들이 좀 짓궂은 면 있잖아요. 있지. 그래서 이제 심리상담사와 약간 정신병원 쪽 병원 부분이랑 쪽. 대비를 하면서 머리 약간 정신이 힘들면 정신병원을 가면 되지 왜 심리상담사한테 가냐 이렇게 말하는데 네. 그때 분위기가 뭔가 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제가 지금 동경하고 바라보고 있는 꿈이 심리상담사인데 그러게. 제 꿈이 너무 무시당하는 듯한 기분이 들어가지고 막 말하다가 갑자기 막 울컥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랬네요. 근데 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도 뭔가 잘 궁금한 부분이 살짝 부분이기도 있는 하죠. 거예요. 둘 다 사람의 감정을 이제 건드리고 터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미세하게 어떤 점이 차이점이 있을까라는 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율이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부분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짓궂은 남자친구들은 그걸 모르는 친구들이었던 거야. 네.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좀 치료를 받고 싶다 아니면 병원 아니면 심리상담소 두 곳을 네.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병원 같은 경우는 뭐가 다르냐면 거기는 병명을 진단을 해야 돼. 진단이 목적이고 그다음에 그 진단에 따라서 예를 들면 약물 처방이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행동요법으로 어떤 치료적인 것들을 권할 수도 있고 근데 거기는 대화가 주로 상담으로 진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화는 되게 짧어. 그리고 증상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고 그 증상에 따른 약물 처방이나 그다음에 이제 행동요법 같은 거 이제 이런 거를 지도받고 조언받는 뭐 이 정도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심리상담소는 그거를 하지 않아요. 진단이라든지 약물 처방 이런 걸 안 해. 대신에 뭘 하냐면은 답답한 속을 마음껏 풀어놓을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확 만들어주는 거야. 편안하게. 그러니까 아무 사람하고도 사실 얘기를 해도 대화는 대화지만 전문가는 그 대화를 그냥 일상 대화로 듣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정말 고민이 뭔지 알려줘야 되고 원인이 뭔지 귀담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은 그 사람한테 도움되는 상담사는 그런 얘기 쪽으로 대화의 장을 확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한 번 대화를 할 때 1시간 이상이 소요가 돼요. 되게 예. 그래서 되게 짧은 시간인 것 같은데도 1시간이면 충분히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내담자가 왔는데 예를 들어서 딱 보니까 병원 진단과 약물 처방이 우선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권해드려요. 딱 그게 네.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지금은 일단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약물을 먼저 드시는 게 그게 더 효과적이다 하고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왔는데 병원 가실 수준보다는 대화가 훨씬 더 필요하신 분 근데 이런 분들은 대화를 권해서 저하고 상담을 진행하기도 해요. 또 어떤 분은 병원을 우선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이사이 상담을 같이 병행하셔도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의지가 있고 또 형편이 되고 이런 현실적인 조건들이 맞게 되면 그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두 가지를 그렇죠. 병원도 다니고 네, 상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크게 다른 게 있다면 병원은 진단 우선에 약물 처방 이걸 우선으로 하고 대화 시간이 짧다. 짧고. 근데 여기는 약물 처방이나 진단은 하지 않지만 대화를 마음껏 할 수 있고 근데 그 대화를 그냥 들어주는 게 아니라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잘 들어주는 네. 그런 전문 영역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심리상담사가 되려면 대학도 나와야 하고 자격증도 취득해야 하고 근데 이번에 이제 박사학위까지 따야 한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전문적으로 심리상담사가 되고 싶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심리 상담사라는 자격증 자체가 지금 민간협회에서 남발하는 경우가 너무 흔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공신력 있는 협회에서 자격증을 받는 게 본인한테도 좋고, 그 다음에 내담자를 위해서도 그 정도의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증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봐야 될 것은 그렇게 민간협회에서 자격증을 남발하는 건 크게 학위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돈을 주고 일정 기간 동안 수업을 받거나 시험을 간단한 거를 치르면은 자격증을 주어서 그냥 상담사가 될 수는 있어. 근데 그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경험도 없고 수련도 안 받고. 제가 내담자였으면 안 가요. 안 가죠. 알면 못 가지.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공신력 있는 학회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한 두어 가지를 추천해 줄 수 있는 곳은 적어도 학사 학위는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건 전공이 꼭 심리학이나 상담 이런 거랑 관련 없어도 돼. 그러니까 다른 거를 전공을 하고 일단 학사 학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원, 석사 과정, 이런 과정을 이제 심리 상담과 관련된 여러 학과가 있거든요. 그 학과로 진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사 과정을 적어도 어느 정도 학사이면서도 석사 과정까지 안 간다 그러면은 대단한, 예를 들면 심리학과를 나왔어. 그러면은 그쪽으로 뭔가 관련 직종에 해당된 어떤 수련 과정을 바로 밟을 수 있는 요건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경력을 어마무지 쌓아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석사인 경우에는 물론 2급도 있고 1급도 있는데 어쨌든 석사 준하는 학위를 가지고 2급과 1급을 도전하는 게 학사학위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들이 그쵸. 많겠죠. 과목이 수도 더 많이 네. 했을 거고. 그러면은 저의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입니다. 아, 그래요? 네. 도움이 되셨어요? 완전요. 저는 다시 도전할 거예요. 좋네. 저는 오늘부터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잠깐 놓았거든요, 공부를. 그래. 오늘부터 다시 스터디 돌입하겠습니다. 좋네요. 꿈이 명확하면 동기가 이렇게 빨리빨리 생겨요. 제가 박사 따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제가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심리상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또 카메라에 이제 자주 쓰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강박이 있어요. 쭉 약간 실수로 약간 땡친, 약간 밑땡,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바로 컷 해가지고 엄청 혼나는 거예요.